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 캐퍼뉴스입니다. 여러분 모두 연말 잘 지내고 계시죠?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무척 쌀쌀합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 저무는 한 해 마무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오늘 새벽 북가주에서 규모 6.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7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홈레스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부터 시 전역에서 노숙하는 홈리스들을 대거 호텔이나 모텔로 이동시켜 안전한 주거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베벌리 힐스에서 유대인 명절인 하나카 첫날 밤 증오범죄를 저지르던 텍사스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LA 법원이 하비 와인스틴에 대해 추가로 성폭행 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원 January 6 커미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형사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게 강력 공고했습니다. 제로 코로나를 포기한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급증해 화장장이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순위는 32개국 중 16위로 나타났습니다. 메시의 결승 연장전 골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2월 20일 화요일 캐퍼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네, 먼저 오늘 새벽 발생한 북가주 지진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은 새벽 발생한 북가주 지진 소식입니다. 규모가 6.4에 달하는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2명이 죽고 11명이 다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2시 34분 북가주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지진은 해안 근처 바다인 펀데일 서남서쪽 12k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420km 떨어진 위치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펀데일에서는 여러 건의 가스 누출과 정전, 최소 한 곳의 규준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펀데일 다리에서 군율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했습니다. 펀데일과 주변 홈볼트 카운티에서 7만 2천 가구 이상의 가정과 영업시설에서 전력 공급이 차단됐습니다. 3,500명 이상의 주민이 USGS의 지진을 느꼈다고 신고했습니다. USGS는 10차례 이상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지진 발생 후 약 5분 후와 9분 후에는 각각 리오델 서북서 6km 지점, 펀데일 14km 서남서 지점에서 각각 규모 4.6, 3.1의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캘리포니아 잘 뵙겠습니다.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캐런 베스 LA 시장이 파격적인 겨울철 노숙자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부터 거리 텐트에서 기거하는 노숙자들을 대거 호텔이나 모텔로 이동시키는 Inside Safe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세라피아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한 캐런 베스 시장이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노숙자들을 호텔과 모텔로 대거 이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LA시는 오늘부터 LA시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호텔이나 모텔로 즉각적으로 이동시키는 Inside Safe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해 시의회 별도 승인 없이 노숙자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스 시장은 시정부 독자적으로 Inside Safe 프로그램 시행에 나섰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숙자들을 LA시가 매입하거나 빌린 호텔이나 모텔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추운 겨울 노숙자들을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베스 시장은 4만 명에 달하는 노숙자들을 모두 호텔이나 모텔로 이동시킬 수 없겠지만 최대한 많이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ill just not accept any delays of any kind when it comes to the homelessness emergency. That's why we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in the city of Los Angeles on Monday. 텐트촌의 노숙자들을 호텔 등으로 옮긴 후에는 시 방역과 위생팀이 출동해 텐트촌이었던 곳을 청소할 계획입니다. 베스 시장은 저소득층 주택 건설과 관련해 신청 서류 허가를 60일 이내 승인할 것이고 공사가 시작되면 허가 유틸리티와 입주 증명서 절차 등을 단 5일 만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스 시장은 호텔이나 모텔 등 임시시설 및 연구시설 등을 혼합해 2023년까지 1만 7천여 명의 노숙자들을 주택에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의 아울리치 직원들이 노숙자들을 만나 이들의 쉘터나 주택 이동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하고 이동 후 정신과 치료나 직업 구하는 일을 함께 도와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플란 뉴스 세라피아입니다. 네, 유태인들의 명절인 하느카가 지난 18일 시작됐습니다. 이날 밤 베벌리 힐스에서 유태인들을 향한 증오범죄를 저지르던 텍사스 남성이 카메라에 포착돼 체포됐습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대교 최대 명절 중 하나인 하누카 첫날 밤이었던 지난 18일 베버리힐스에서 한 남성이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베버리힐스 도로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스웨터와 모자, 배낭을 착용한 채 유대교 촛대인 대형 메노라에 정체 모를 물건을 던지고 그 위에 나치 문양을 새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체포된 이 남성은 텍사스주 댈러스에 거주하는 올해 47세의 에릭 브라이언 킹으로 알려졌습니다. $2만 보석금이 책정돼 구금됐습니다. 베버리힐스 경찰은 일단 킹은 중범죄인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히고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더 많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버리힐스 경찰서 장인 스테인 브룩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시에서 이같이 비열한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며 증오범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전 세계적인 미투 운동의 계기가 됐던 하비 와인스타인이 뉴욕에서 LA로 이송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LA 법원 배심원단은 와인스타인의 추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신형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적인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헐리우드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 어제 LA에서 추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일 LA 법원에서 열린 판결에서 배심원단은 와인스타인에 대한 3건의 강간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강간 성폭행 혐의로 23년형을 받아 복역 중인 와인스타인은 이번 배심원 결정으로 징역형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종신형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인스타인에 대한 또 다른 한 건의 성폭행 혐의는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건은 게비 뉴섬 주지사의 아내 제시퍼 쉬벨 뉴섬과 익명의 여성이 제기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쉬벨의 경우 2005년 한 호텔에서 와인스타인에게 강간 등을 당했다고 증언했으나 와인스타인 측은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와인스타인은 영화 펄프 픽션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제작자이자 엔터테인먼트 회사 미라맥스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앞서 2017년 뉴욕타임스 등은 와인스타인이 여러 여성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강간 성폭행을 저질러 왔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번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지난해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해온 하원 January 6 커미티가 마침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할 것을 주문하는 강력한 권고를 내놨습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연방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형사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어제 최종 보고서 채택을 통해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의사집행 방해 등 4개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과 잭 스미스 특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의회가 전직 대통령에게 형사처벌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해 9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폭동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폭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에 불복한 시위대가 의회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 행사를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내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캐플린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가운데 코로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급증해 화장장이 포화 상태가 될 지경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중국에서 각 지역 화장장과 장례식장이 사망자 급증으로 포화 상태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루 공식 코로나 사망자가 2명이라고 당국이 발표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19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전국 31개 성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명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1일 확진자도 이 발표에 따르면 1918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3일 산둥성과 스촨성에서 각각 1명, 총 2명의 감염 사망자가 나온 이후 공식 발표상으로는 15일 만에 사망자가 나온 것입니다. 웨이보 등 중국 SNS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당국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등 대도시 화장시설마다 24시간 가동해도 들어오는 시신 화장을 제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시신 안치소가 꽉 차 냉장 컨테이너를 활용하거나 안치소 바닥에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발표한 수치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중국 네티즌의 대체적인 주장입니다. 한 네티즌은 내 주변의 코로나 사망자도 7, 8명인데 공식 발표가 2명이라니 말이 되냐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관련 통계치를 발표하겠으면 역사에 책임지고 양심에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플린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오른 32개국 중 한국의 순위는 16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강에 오른 국가들 중에서는 꼴찌입니다. 한편 월드컵 결승 연장전에서 메시가 넣은 골이 무효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축구연맹이 19일 월드컵 본선에 오른 32개국의 최종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 순위에서 한국은 16위에 올랐습니다. 1에서 4위는 우승한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3위에서 4위전에는 맞붙은 크로아티아와 모로코가 차지했습니다. 8강전에서 이들 4강 국가에 패한 네덜란드와 잉글랜드, 브라질, 포르투갈과 5위에서 8위에 순위를 올렸습니다. 예선 조별 리그를 통과해 16강에 올랐지만 16강 토너먼트 1차전에서 패배, 탈락한 16개국들 각각 9위에서 1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이 9위를 가장 순위가 높았습니다. 브라질에 1대4로 대패한 한국은 16위를 본선 진출 16개국 가운데 순위가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에서 연장전에 메시가 넣은 골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입니다. 논란이 된 장면은 아르헨티나가 넣은 세 번째 골로 문전으로 메시가 오른발로 차 공이 골라인을 넘어가 인정된 득점입니다. 문제는 이 골이 들어갈 때 아르헨티나가 벤치에 있던 선수들 중 일부러 그라운드에서 난입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득점이 인정된 후 그라운드 안으로 뛰어 들어와 골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 장면을 문제 삼았습니다. 프란스 르퀴프는 19일 메시의 연장전 득점은 규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아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골을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카서 뉴스 샬맥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2월 20일 화요일 캐프터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